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여론조사의 추이나 방향으로 보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과거와 달리 완전히 상황을 반전시킨 것처럼 보이는데, 잠깐 말씀드리면요, 2월 14일부터 15일 그리고 16일부터 17일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여론조사가 3개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37%, 국힘이 43%, 이게 이제 한국경제고요. 연합뉴스에서는 보도한 것이 리얼미터 조사인데, 여기도 지금 국민의힘이 39.1, 민주당이 40.2, 거의 이제 격차가 없는 걸로 나왔지만, 여론조사 꽃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서는 ARS 조사를 16일, 17일 양일간 해보니까 민주당이 49.8%, 국민의힘이 36.4%로 오차범위 밖을 훨씬 벗어나서 정당 지지율이 박빙이다, 또는 국민의힘이 앞선다, 또는 민주당이 훨씬 앞선다, 이런 조사가 동일한 시점에 조사를 했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수 언론들은 야,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한동훈 효과를 본격적으로 보고 있고 이재명의 리더십이 타격이 이제 많아서 결국 민심에서 민주당이 멀어지고 국힘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 언론이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 너무 심하게 편향적이다. 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여론조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은 저는 여야, 그러니까 내가 이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거냐 아니면 도와줄 거냐에 대해서 상당수가 이미 입장이 좀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조금 기가 죽거나 살거나 그런 게 있겠죠. 그걸 막 밖으로 얘기하냐 마냐. 왜냐하면 이미 2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2년 동안 지켜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서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하고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이번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 기회를 놓치면 3년을 그냥 쭉 가는 거죠. 그 부분을 2년 동안 국민들은 지켜봐 왔고요. 앞으로 3년간 다시 이것을 추인해주고 이것을 밀어줄 거냐, 다시 기회를 줄 거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다못해 유지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가르마가 이미 타져 있다. 그럼 남아있는 건 뭐냐 하면 유동층, 아까 말씀드린 개혁신당과 관련된 이 유동층들. 중도층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됩니다. 중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예.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패착인데요. 중도라고 해서 어중간한 투쟁, 어중간한 비판을 중도라고 착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세력이나 이낙연 세력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국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 그렇게 애매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기 윤석열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해. 너무 싫어. 저게 보수야?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밀어주고 싶진 않아. 그런 사람들이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거죠. 이준석 세력을 지지하는 거예요. 네. 이낙연 세력이 아니고. 네. 계속 반복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이낙연 세력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지역구에 대해서는 저는 결국에는 그 구도 속에서 심판할 거냐 말 거냐로 결국 간다고 봐요. 지역구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비례는 좀 다를 것이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지역 구도에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순간적인 어떤 이슈, 이런 게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증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이것도 참 보면서 정말 비열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의사 증언이 어제 오늘 이슈입니까? 이때까지 하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총선을 불과 한 50일 앞두고 갑자기 칼을 뽑습니다. 그것도 2,000명을 증언하겠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증언을 하는 건 좋지만 예. 실제 정원 자체가 얼마입니까? TO가. 예. 한 3,000명 정도 되나요? 2,000명이 이제 추가로 늘어나니까 5,000명으로 이제 입학생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2배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이 2배를 수용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한 소아과라든지 이런
벽오지 같은 데로 이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돼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없이 숫자를 탁 던지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발끈해서 파업하기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파업한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히니까. 왜냐하면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았고 그 관련된 시스템을 하나도 완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이것을 폭력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랑 똑같죠. 지난번에 사교육과 관련해서 일타 강사들 세무조사해. 이거랑 똑같은 거.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의사들도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나온다면 그냥 파업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파업을 해서 어쩌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집단을 악마화하고 그 집단을 폭력으로 공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여서 그 어떤 집단에 대한 비토가 굉장히 많은 전반적인 국민들의 어떤 의식을 선동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 국민들한테 시원함을 선사함으로써 지지를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과거부터 계속해온 행태들이 저는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민주주의의 적이고 매우 위험한 사람이고 이것이 언제부터 계속됐냐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 때부터 계속해온 짓이에요. 이것은 사실은요 보수고 진보고 어떤 이슈건 간에 이런 행태의 정치를 이제는 우리 근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야가 사실은요 보수 진보가 손을 잡고 이 문제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무슨 잘못한 게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다음 조국 사태에서 우리가 처음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저렇게 잔인하게 할 수가. 그다음에 무슨 노조도 우리 국민들이 노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죠. 그러나 화물연대, 그다음에 대우조선, 그다음에 이 어떤 그 건설노조의 행태에서 보여준 것들을 보면 그 노조 중에서도 거기만 탁 파내가지고 그 집단만 무너뜨리는 전술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사실을 보면 이 문제는 보건의료 정책 전반적인 얘기인데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건드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보건의료 전체가 적이 되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수고 가장 특권층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의사들만을 탁 집어내서 거기만 적으로 만들고 고립시키는 거예요. 마치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안에서 고립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전술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낙연이라든가 그 비명들을 계속 부추기고 그러면서 제3지대를 계속 분위기를 만들면서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들을 갖다가 자꾸 이간질 시키죠. 제가 보니까 제가 복당하는 데도 엄청나게 이간질 하더라고요. 특히 조중동에서 그죠? 종편에서 그러면서 그 이간질을 통해 가지고 그 반대편 진영의 수장 또는 그 핵심 세력을 파내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